여러분, BMW 로드스타 Z3를 라이노 모델이 들어가기 전에 양산차 가정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조적으로 알아야지 라이노 모델을 좀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BMW Z3 모형 만드는 가정은 없고, 그래서 BMW 5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품 계획서부터 양산까지 가정을 빠르게 2배속으로 알아보고, 디자이너가 실제 관여하는 스케치부터 시작차,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용 전까지 디자이너가 이제 관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라이노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형 만드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모형 만드는 과정은 큰 덩어리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형을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라이노를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크레이 모델 같은 경우 실제 5분의 1 디자이너가 이제 만들 때는 사이드에서 옆으로 밀고 정면에서 옆으로 밀고 탑에서 이렇게 밀고, 그럼 큰 덩어리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감으로 이제 사람들이 형태를 이제 완성하면 되는데, 즉 이렇습니다. 사이드에서 큰 덩어리 있을 때 이 옆으로 이렇게 밀면은 이런 형태가 잘라져 나가는 거죠. 정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인데, 원 기둥에 위에 자르고 아래 자르고 바퀴를 붙이면 이런 형태인데, 정면에서 이 뒤로 밀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탑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서리도 딱 알로 이렇게 쭉 반죽 어떤 밀듯이 밀면은 사이드, 프런트, 탑에서 밀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 알을 굴리면은 이런 형태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조합으로 그 모형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라이노 모델에서도 똑같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BMW 5 시리즈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체적으로 이제 BMW 시리즈 GT 디벨로프먼트 풀로 한 영상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 디벨로프가 있어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디자이너가 어떻게 했는지. 타입이 뭐냐면은 프리 프로토타입, 차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실험차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차가 나오기 전까지 그 몇백억이 이제 소요돼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를 자동차에서 사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돌리면서 그 비용을 줄이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이거를 알아야지 3D 프로그램에서 면을 어떤 그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가서 좀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배속으로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또 글씨도 나오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할 수 있어요. 풀로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컨셉이 나오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스케치부터 들어갑니다. 스케치가 이제 여러 장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 외부, 내부.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해보고 싶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펜마우스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모델을 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이니까 모델을 이제 매끄럽게 깎으면은 이게 필름지인데, 우리 이제 일반 유리창 시트지처럼 물에 이제 밀착시켜서 헤라로 하면 되고, 이게 내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디자이너가 원래 이제 차가 이제 개발할 때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한번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안이 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런 거를 이제 했으면 한번 만들어 봐요, 시작차로. 그래서 도어를 이제 붙여본다지 내부를 이제 조립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시트지도 이 수작업으로 한 대 정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충도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 마네킹도 한 6 정도 갔었는데 이제 충도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야겠죠. 충돌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약한데, 이런 게 나와 보면은 다시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위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테스트 해보고, 뭐 사진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철저하게 틀리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립니다. 그래서 극한 실험을 하죠. 요게 위장했던 거를 이제 떼어내고, 밤에 이제 한번 다 떼어내고 한번 이렇게 운전해 보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파이널 테스트.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막 같은
뷰가 이제 높은 곳에서 하고, 속도라든지 그 테스트 기기를 쳐가지고 주행을 이제 신차 나오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짝이라든지 수백 번 해보죠. 그리고 전조등 같은 거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여러분 이제 자동차 사면은 이제 검사가 있는데 그런 거 한다든지, 이 언더백이 실제 이제 우리가 25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뒤로 밀리는지 아니면 물이 채워져 가지고 굴곡진데, 그런 것도 이제 다 테스트 해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터쇼에 그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이제 양산을 검토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디자인 부서에서 하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디자이너가 이제 스케치 하는데 한두 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밥만 먹고 이걸 하니까 잘하겠죠. 그래서 지금 화이트 페이퍼에서 그리는 어떤 1학년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지금 2배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하진 않아요. 그래서 멋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보다 더 스케치도 좋아요. 미세하게, 빠르게, 이제 디테일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 방식이 강제적으로 시키지만 주입식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PM패드 마카지에다 킥 스케치, 마카 이제 칠하는 거. 이건 내부 인테리어. 이거는 이제 패널로 그리는데, 우리과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장비 구입비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많은 걸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케치를 잘하면 이거는 포토샵에서 기타 2D 프로그램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요. 펜마우스로. 요즘 어떻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제 크레이 오븐인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디자이너가 5분의 1 사이즈로 모형을 만드는데, 디자인 전문 과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FRP는 거의 안 만들어요. 그 외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졸전 갔을 때 보면은 와 하는데, 전문가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여기서 처음에 해봤더니만, 실제 학생들이 했을 때 FRP 뜨고 그러는데 이제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문득 생각했을 때 2년자에서 하기는 참 힘들고, 그 항의약품이다 보니까 문제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접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FRP를 이제 씌워요. 씌워서 이제 하는데, FRP 씌우는 건 이제 이런 큰 차도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이프, 볼펜이나 연필로 그리는 게 아니라 밑바탕에 기존의 상품 기획실에서 이렇게 주면은 이 사이즈 가지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그런 거를 여기에 이제 테이핑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R을 해가지고 다 이제 되면은 모델을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세부적인 깎이기 전에 큰 덩어리로 먼저 깎아요. 덩어리. 이분이 이제 모델러겠죠. 제품 디자인은 협업이 많은데 한 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할 때는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끄럽게 표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처음에 이거를 매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형에, 이걸 크레이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인공 찰흙이에요. 들판에 있는 찰흙이 아니라 공업용 찰흙이라고 하는데, 오븐에 구우면은 밀가루 같이 찰흙 느낌도 나고 자연스럽게 붙이면서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이고 조금 이제 딱딱해지면은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표면을 다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디에이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라이노에서도 이 큰 덩어리를 먼저 잡아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니까 라이노 할 때도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이 큰 덩어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큰 덩어리 면을 잡으면은 또 이제 테이핑 해가지고 이 면을 또 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모델러고 이분이 디자이너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체크를 해요. 모델러 중에서도 못하는 모델러가 있겠죠. 그러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회사 들어가서 1년 정도 됐을 때 일본 가서 이제 일본이 그때는 선진국이었으니까 모델을 깎고 왔는데 레진 모델로 깎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못하니까 내가 이제 직접 어떤 빼빠지를 하고 왔는데, 출장 기간 내내 왜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잘못 깎고 오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최종적으로 승인은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일 때는 선배 어떤 디자이너가 이제 또 자문을 해주고 팀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교육이 돼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이런 굴곡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디자이너 같은데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다 됐으면 또 디자이너가 라인 테이프로 하고 이렇게 깎으면서 이렇게 다듬으라 지시해요. 그리고 알 같은 게 이제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어떤 붙이고 이제 깎고, 그래서 크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깎고, 여기는 이제 손이 안 닿으니까, 뭐 AI가 있어도 컴퓨터 시대지만은 감성적인 건 아직도 세종적인 어떤 제품 만들 때는 마지막은 사람이 다듬어요. 빼빠질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감각을 익히는 게 프레임 모델을 이제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거든, 미센 차이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테이프인데, 보통 이렇게 하고 옆으로 비스듬히 봐면서 이 알 같은 걸 봐요. 알, 곡선. 3차원 곡선이잖아요. 자동차 디자이너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손톱으로 이제 뜯어내는데, 이 알이 잘못되면 다시 위로 이제 젖혀서 테이프를 다시 붙이거든요. 그래서 알을 조정을 가면서 디자이너가 이제 마음에 든 거를 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완성되면 모델 하면서도 디자이너가 이렇게 또 이제 테이핑을 해줘요. 그러면 모델러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디자인을 해주죠. 이 사람이 이제 디자이너겠죠. 이렇게 모델러가 이제 깎아 놓으면은 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알을 다시 잡아요. 테이핑 작업을 해줘요. 외부가 이제 됐으면 인테리어는 조금 뒤에서 이제 들어가요. 외부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이 간섭도 다 피해져야 되고, 내부 모형을 만들면서 한번 다시 합쳐봐야 돼요. 이거는 대시보드라고 그러는데, 운전석 계기판 옆에 이게 다 대시보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을 해줬어도 이 디자이너가 다시 이렇게 라인 테이핑을 해준다고. 이 라인에 따라 큰 흐름을 깎으면서 이제 맞춰주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에서 잘라 나가는 거예요. 잘라나고 붙이고 또 이제 다듬고. 그래서 이 개념을 라이너에서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이게 라인 테이프고, 요 전에도 요게 이제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양이 여러 개 있어요. 잘 안 붙어요, 라인이 이 크레이에. 요거는 이제 필름지로 한다든지 페인트로 이제 칠해, 그런 경우도 있고, 계기판을 실제 차가 아니니까 기존에 이제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이너가 그려서, 이것도 시각적인 거죠. 아까 이제 이 디자이너가 이 계기판을 뭐 그려와서 다시 여기다 끼워보죠. 그 느낌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크릴로 만든 거고, 또 센터 패널 쪽에 이제 이렇게 오디오라든지 공기 어떤 시스템을 또 이제 그려서 한번 이렇게 해본다고, 느낌을. 그래서 이런 걸 그리더라도 막 이렇게 붙여봐요, 수작업으로. 컴퓨터 시대고 뭐 지금 21세기지만은 실제는 또 이렇게 해요. 자, 여기 이제 여는 쪽, 그리고 여기도 이제 페인트 칠해서, 이렇게 미세한 거는 다 어떤 필름지로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롤러로 칠해버리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 조각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끼워보는 게 더 낫겠죠. 이게 붙어지면은 이런 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실제 양산할 때 이 덩어리로 양산을 못해요. 이런 파티션으로 다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하고, 그래야지 사출이라는 게 있는데 금형떼어가지고 각도가 이게 나와야 돼요. 굴곡진 거는 각도가 안 나오면 이제 이게 양산할 때 분량이 많고, 그리고 찢어져요. 이게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각도가 안 나오면 이렇게 분할을 시켜버린다고. 여기서도 이제 이 각도별로 이제 또 분할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자체가 다 하나하나 제품이에요. 자동차를 아는 사람들은 왜 제품 디자인과에서 자동차를 가리키느냐, 여기 다 이게 제품이니까. 자동차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반만 깎아요. 그래서 반을 한 게 뭐냐면은, 한 대 만들어서 힘든데 시간이 없을 때는
반을 깎고 요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그러면 느낌이 틀린 어떤 차가 나오거든요. 1, 2mm 가지고 미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많이 어떤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또 모형을 만들고 하면 이런 걸 느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 좋아해서 상처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다 다듬어야 돼요. 헤라라고 그러는데 이 도구도 이 각도가 다 틀려요. 우리 운영자처럼 여기 톤입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칠게 이제 깎아낸다든지, 이 BMW 마크는 기존에 이제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가지고 또 이제 붙인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의외로 수작업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이 프로세스는 똑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정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존에 이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랑 틀리죠. 여기랑 틀리죠. 그죠? 길게 있는데 여기는 스트레이트예요. 이런데. 그래서 양쪽 이제 비교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 때 중심 센터에서 틀리게 하면은 두 개 차종을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게 시트지를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유리는 이제 검은색 시트지로 물로 이제 하면은 물로 적신 다음에 헤라로 이렇게 다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사체처럼 리프렉션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리프렉션 보면서 이 차가 삐뚤어졌는지, 그런 면이 어떤 틀리게 하는지 찌그러졌는지 이런 거를 다 한번 봐요. 어떨 때는 호일도 씌워보거든요. 우리 호일은 뭐냐면 은박지 같은 거 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죠. 이렇게 깎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봤자 1mm 정도가 이제 깎여 나갈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파요. 손으로 밀고, 손바닥 밀고,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나온다고. 이거는 톱니가 있어가지고 많이 깎을 때, 모델 만들 때도 재미있어야 돼요. 이 차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이 디자이너예요. 그러면 테이핑 작업을 해줘요. 마음에 안 들면. 요것도 이제 파티션인데 시간 없을 때는 이 공간을 틈을 안 만들고 테이핑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게 이제 시트지를 이제 물에 담궈서 물 묻히는 거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큼직하게 하고 이제 공기를 빼야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 이제 삐뚤어 비춰졌다 그러면 좀 띄고 다시 이제 밀착되게 합니다. 이런 어떤 기존의 이제 마크도 트레이 모델이니까 이게 홀 뚫어 놓고 보고, 여기는 이제 이게 파팅 라인이 없으니까 테이핑 작업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프로토타입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일단은 할게요. 프로토타입은 실제 내부 이제 모델 만드는 거를 FRP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조합을 해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큰 틀에 하나를 이제 만들어 보니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라든지 아니면 절단기라든지 용접한다든지 이렇게 빼빠지를 해가지고 한두 개를 다시 만들어서 빼빠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붙여보면서 다시 잡아준다고. 이거 이제 FRP죠. 천장 같은 거. 이게 왜 내부를 해보고 또 안 맞으면 여기 또 절단내고 빼빠지라고 다시 묻혀요.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부속품들. 그 열심히 빼빠질 하죠. 호일이에요, 호일. 그래서 필린지보다도 더 반사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알 같은 거 손을 만져보면서 먼지가 하나 묻혀더라도 금방 그 티가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면은 여기가 이제 이 단차가 안 맞니까 요런 거를 이제 끼워서 단차 맞추고, 요거를 또 이제 레진이라든지 이런 걸 발라서 다시 빼빠지려면서 맞춰요. 요거를 다 일일이 빼빠지란다고.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 보면서,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에요. 한 대 만들어 가지고 디자이너가 이제 봐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힌지를 다뤄 가지고 또 이제 이거를 해본다고요. 하나 정도 만들죠. 내부를 조립해 본다고. 그래서 이걸 대시보드라고 그러는데, 앞에 운전석에 이제 보드를 이 가죽으로 일일이 이제 붙여가면서 자르고 붙이고, 그래서 이거를 씌운다고요. 실차처럼 다 이렇게 해보는데, 온도를 높여가지고 피면서, 이 열풍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러가면서 재봉틀도 하면서
한 대의 차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 틀에다가 본드 붙이면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죠. 여러분 이제 구두방에 가면은 일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수작업 하나, 구두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한두 대 만들었을 때는 뭐 스포츠카 같은 거는 대량 생산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측정도 해보고, 이게 다 됐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단체를 맞춰야죠. 그래서 요런 어떤 유리도 커팅해가지고, 이게 이제 C필라 쪽에 유리는 아니고 아크릴이죠. 유리 이렇게 잘려지지도 않고 아크릴로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붙인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런 프로토타입, 요것도 작동은 안 되겠죠. 한번 끼워보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원래 이제 조립할 때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제품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요거는 다시 도장을 해가지고 하나를 다시 끼워보는 거죠. 지금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엔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 그러면은 또 세어서 이제 그 다음 부서로 가죠. 그래서 디자인실은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이게 인작차. 이 시작차를 만드는 건 뭐냐면 실험차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차도 100대 전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네킹이 30년 전에도 하나 1억, 그 차체도 만들 때는 1억 이상이니까 그게 이제 100대 이상이면은 뭐 100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충돌 실험하는 거는 슈퍼컴퓨터에 돌려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리면은 많은 거를 실험을 안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양산 이제 코스트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자동화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일단은 찍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수작업으로 멜테와세를 녹이면서 붙이고 있죠. 벌써 이제 금형 1차 금형, 2차 금형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조금 금형을 수정하면서 양산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엔진도 이제 붙여보고 실제 구동을 해야 되니까 딴 데 옮겨가는데, 요런 어떤 스포츠카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대량 생산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동화가 돼야죠. 그래서 엔진을 올려본다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엔진도 실제 이 차종에 개발된 차종에 이제 다 맞춰서 개발이 됐으면 조립을 이제 해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실제 차를 카 상태에서 고치다 보면은 엔진 룸의 소리를 이 안에서 커브를 씌워주면서 붙여놓으면서 또 이제 그 소음을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차 같은 경우는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죠. 아파트도 뭐 요즘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음이 없게끔 흡대로 이제 이렇게 해줘요. 해보고 지금 이제 내부 선을 또 하는 거죠. 테스트 차량이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도 양산 해가지고 끼워 놓는 거죠. 엔진도 들어가고 위치 잡고. 그래서 토탈 여기까지 이제 되면은 모터쇼 같은데 한번 내보는 거죠. 그래서 모터쇼에 내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이제 보면 좋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디자이너가 관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할 때는 디자인부에서 이제 떠나는데, 양산할 때는 디자이너가 이제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연구소 부서에서 좀 봐달라고 그러면 회의 때 참여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